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주간뉴스 진행의 강태경입니다. 먼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1. 정부 이달 말 5에서 11세 백신 접종 시행 신속 항원 검과로 확진자 인정. 2. 광주 아파트 붕괴 원칙 무시 불량 콘크리트가 원인. 3. 오늘부터 주 5일 숭례문 개폐의식 월요일 제외. 4. 윤석열 당선인 청년의 10년 모으면 1억 약속 가능 여부 논란. 정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추가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없이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로 인정합니다.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한편 내달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95,000명 분도 적기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확진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하는데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하고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95,000명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어 생활지원비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원으로 저장해 정액 지급하고 5월분 유급 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토록 조정하겠다라면서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이번 격리자부터 적용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무단 구조 변경과 불량 콘크리트 등 원칙을 무시한 공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14일 건축구조와 시공 측면에서 3가지 요인이 붕괴 사고를 초래했다고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9층 바닥 시공 공법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 슬래브로 지지 방식을 가설 지진대인 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해 설계보다 2.24배의 하중이 PIT 바닥으로 집중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건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해 1차 붕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층부터 PIT를 포함 38층까지 17개 층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 강도 시험 결과 15개 층의 시험체가 기준 미달하였습니다. 차조위는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고 관계 전문 기술자 외에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 안전성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조위는 최종 보고서를 3주 뒤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수문군이 숭례문의 성문을 여닫는 개폐의식을 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05년부터 수의, 순라의식을 재현해왔지만 개폐의식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개폐의식은 조선시대 한양 성곽을 지키는 파수의식의 하나입니다. 조선시대의 파수의식은 도성문을 지키는 수의의식 순찰하는 순라의식, 수문군, 교대의식 등으로 구성돼 도성 전체를 수비하는 절차로 왕궁 수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굴례의식이었는데요. 시는 오늘부터 기존 숭례문 수의 순라의식에 더해 개폐의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5일간 오전 10시에 도성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대전 통평 등 조선시대 사료에 근거해 최초로 제안하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선시대 굴레의식을 완성하는 품격 높은 볼거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숭례문 호패놀이 남대문을 열어라를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의 신분증과 같은 호패를 직접 만들어 파수대장에게 보여주고 숭례문을 통과하는 행사입니다. 주말마다 왕궁 수문장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시민 3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호패와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시는 숭례문 파수의식의 역사성을 체험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상시 부대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내놓는 공약 중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의 가능성을 두고 대상과 시기, 현실성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4일까지 청년들은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이 끝난 만큼 종복 가입이나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윤 당선자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연 3.5%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며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월 최대 40만원을 보전해 10년 납입 시 1억 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청년 도약 계좌에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과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입이 배제된다면 이르게 활동하는 벌레가 새에 가장 먼저 잡아먹인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 금액이 50만원, 2년 만기로 한정되어 있지만 청년 도약계좌는 월불 입금액과 만기도 긴 편이라 목돈 마련에는 더 유리한 상황이고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까지 은행들이 투입했던 마케팅 비용도 매몰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이들이 소득 기준도 청년 희망 적금에 비해 넓은 편이라 정부 예산상 현실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윤 당선자의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뉴스 여기에서 마칩니다. 함께한 저는 아나운서 강태경이었습니다.